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장이 지금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오늘의 증시 730 정보회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DB금융투자 을지로센터의 이용료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인사만 나눴는데 이렇게 방송을 예. 같이 할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뭘까요? 예. 바로 말씀을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일단은 갖고 나온 종목은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네. 뭐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 이제 그 경영권에 대한 이슈 부분이 있었죠. 박창구 회장님과 조카 박철한 이제 상무하고 이런 이슈 부분이 일단은 일단락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그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금호석유의 주력 제품인 합성고무, 합성수지, 뭐 페놀 유도체 같은 이런 제품들이 골고루 다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작년에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7,400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에요. 거의 그 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네요. 실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25만 500원의 현재 위치, 시가총액 7조 6천억 정도거든요. 이거는 좀 저렴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고 나왔는데, 이제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텍스 고무장갑, 의료용 그 장갑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수지를 갖고 타이어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첨가물로 집어넣는데요. 각종 이제 타이어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는 타이어나에 따라서 제품들을 이제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합성 수지 부분입니다.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 부분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이제 타이어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타이어에 대한 수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같이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합성 수지 같은 경우는 원재료는 SM,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B2B,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B2B로 갈 때는 가격의 전가가 좀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는 상태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제 그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예.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1분기뿐 아니라 전체적인 올해 그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에요. 아,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1분기만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4천억 좀 넘게.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분기별로 곱하기 4를 하면은 훨씬 더 크겠지만 약간 또 이제 슬림할 수도 있고, 그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조 4천억 정도를 컨센서스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 예상치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25만 원은 좀 싸다. 못해도 뭐 35만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고무사업부의 강세 얘기를 해주셨고, 합성수지도 좋고, 뭐 페놀 유도체 등등 지금 에폭시도 가격 상승세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황 측면에서는. 예, 그렇죠. 일단은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살아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뭐 에폭시가 도료의 원료라고 하던데, 뭐 선박 도장에 주로 사용이 되고. 건설할 때 그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이제 할 때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선박 부분에 이제 페인트 할 때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사용처는 상당히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뭐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이제 말했던 게 있어요. 중국을 대놓고 이제 견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놓고 뭐 견제하고 있죠.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주력 사업을 내세운 게 1대1로 사업이에요. 1대1로 사업 부분에 제동을 걸겠다 하면서 이 동남아시아권이든 이쪽 전 세계적으로 1대1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원하면은
이제 차관을 해주고 그 해당되는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프라 개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또 한국의 그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건설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도 당연히 좀 많이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제 이제 나름대로의 투자 아이템 부분들로 보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좀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안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아니, 또 이렇게 그러면... 말한다고 또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일단은 기업의 가치가 기업 본질이 수익이 나니까 기업은 그 수익이 나는 걸로 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가능성에 대해서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거에 대해서. 예, 네. 우리는 항상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네, 아니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고 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이제 실적이 좋을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견조한 실적이 그러면 지금 주가에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좀 오른 부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예, 작년에 이제 네. 어쨌든 뭐 경영권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맞물려 가지고 1월 달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난 상태에서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런 경영권 이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 실적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기대감이 같이 반영돼서 올라왔던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9만 원까지 29만 3천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 그다음에 충분히 힘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좀 일단락이 됐잖아요. 됐죠. 예. 그러면은 주가 변동성 국면도 좀 마무리가 된 걸까요? 예, 예. 어쨌든 뭐 이게 경영권 이슈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네. 그 지분 싸움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좀 사야 된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회장님 그 조카 부분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뭐 지분 갖고의 싸움보다는 어쨌든 주주분들을 설득하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이 됐고 견조한 실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를 보니까 뭐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네. 되고 있던데 대신증권이 뭐 가장 높은 가격인가요? 한 40만 원 네, 40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예상을 냈습니다. 네. 근데 목표 주가라는 거는 일단은 기업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요. 계속 상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그 목표 주가를 올려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중간에 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목표 주가를 뭐 이제 홀딩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그 다운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다들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 네. 그러면 좋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PER이 대신증권 리포트 기준으로는 여전히 5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목표 PER을 9배로 보고 이제 목표 주가를 네.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던데 차장님께서도 금호석유는 아직 싸다 코리는 네, 그렇죠. 걸까요? 싸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제 목표 주가는 한 35만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예. 아, 가격 말씀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호석유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주력 제품의 시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서 1년 내내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마음속에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살짝 가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시장에 떠돌고 있는 이슈나 풍문으로 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서울시장 선거죠. 네, 예, 오늘 오늘 그거 서울시장 선거죠. 선거고. 투표하셨어요? 사전 투표? 오늘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할 예정이고요. 그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후보든 잘 되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믿고 이제 맡겨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지켜보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쨌든 가장 요즘에 핫 이슈로 부각됐던 부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거고 두 분 다 이제 우리 주력 그 대선 이제죠 서울시장 시장 후보분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제가 어제 공약집을 다 봤어요. 공약집을 보면서 이제 딱 했는데 어쨌든 이게 미진했던 진행이 안 됐던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 부재로 인해서 진행이 딜레이 됐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개발 호재 쪽으로. 예, 그렇죠.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미뤄왔던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집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긴 한데 NS 쇼핑을 한번 들고 나와봤어요.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하나라고 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홈쇼핑 업체잖아요. NS 쇼핑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할인그룹 내에서 그 가장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알짜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매출액을 보게 되면 5,2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640억이 나왔어요. 이게 개별로 봤을 때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왜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하림그룹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한 구입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대출하고 해서 거기서 나가는 비용들이 많고요. 자회사들 NS 쇼핑 자회사들의 물류하는 신생 기업들한테 투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일단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은데 개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좋아요. 알짜라는 회사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도가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홈쇼핑의 매출 부분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올해도 그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0억 이상, 영업이익 700억 이상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뭐냐? 서울시는 여기가 이제 R&D 특구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R&D 특구다. 그러면 이 주변에 대한 거는 용적률을 400%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요. 하림그룹 쪽에서는 용적률을 800% 원래 이제 예상됐던 800%를 해줘라. 이거의 근거는 이제 국토부가 도시 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800%를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림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B2B나 B2C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울 안에 가장 큰 물류단지 가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게 여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회사들도 많겠죠. 서울 전역에 2시간 안에 배달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게 가장 핵심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도 된다.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풍문에 의해서 진짜 풍문입니다. 풍문에 의해서는 일단은 이게 이제 전 서울시장 부분이 어쨌든 뭐 허락적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와중에 이런 사태가 돼가지고 딜레이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시고 나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다. 속도를 붙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재 IC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항상 이제 계속 거기 차 진짜 많이 막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막혀요. 거기 앞에 도로나 이런 부분들, 뭐 지하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혔지. 그냥 놔뒀을 때는 크게 물류 흐름에 도로가 다 완공되고 나면은 그렇게 크게 막힌다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막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게 다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 생각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시고 나면은 어떤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이런 사업 계획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투자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NS쇼핑을 한번 좀 들고 나와봤어요. 저는 이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를 얘기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요즘에 뭐 쿠팡도 그렇고 신세계 그룹도 그렇고 유통업계 화두가 물류단지 확보해서 네, 저는 그쵸. 그쪽으로 푸실까 했는데 결국에는 선거 이후로 정책 모멘텀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정책 모멘텀보다는 네. 일단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야지. 네. 그다음에 뭐 쿠팡이든 어디든 다 빌려서 쓰고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짓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물류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용하고 그 개발을 하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갔던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른 회수나 추가적인 지출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재무제표도 예뻐지겠네요. 그렇죠. 예뻐지는 네. 거죠. 예. 예뻐지기 때문에 또 네. 이제 자회사로 이제 갖고 있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도 물류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연관돼 가지고 거기도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지겠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가 되게 이쁘게 꾸며질 수가 이쁘게 꾸며진다는 것보다 이뻐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뻐지는 실질적으로 거죠. 예. 네, 숫자가 바뀌는 거니까요. 네. 본질의 업도 되게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매출액이나 이익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풍문으로 오늘 저희가 만나본 종목은 NS쇼핑이었습니다. 전일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적이었었던 종목들도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즘 들어서 핫하게 계속 시간의 거래 움직이는 것들 보게 되면 다 정책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가 있는데 테마주의 성격이 테마주의 성격이 깊은, 강하죠. 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투사 관련된 주식들이 대거 다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40%가 넘었다라는 게 조사가 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이제 대거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크라운제가 우선주, 크라운 혜태홀딩스, 혜태제가 식품, 노루페인트, 푸른저축은행 이게 다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칠 줄 모르는 윤석열 관련주 찾기네요. 왜냐하면 창투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두나무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어제 네. 저희 뭐였죠? 카카오? 네, 카카오. 아, 네. 카카오도 많이 올랐죠. 예, 카카오가 이제 그 두나무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카카오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한국은 좀 강해가지고 이거를 일본 쪽에 가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에 대한 그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쯤 되면은 네.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간 건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은 가져야 된다. 아,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 화폐를 전자화폐 부분으로 이제 바꾸는데 이 전자화폐를 바꿨을 때 거기에 안전성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거에 해당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이거를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우후죽순 들어가가지고 너도 나도 투자해가지고 뭐 자고 났는데 뭐 몇백 프로 치솟아 맞아요. 있고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투기죠. 이거는 투기뿐만 아니라 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코스닥 초창기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재료 갖다 붙여가지고 상승시켜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털고 나가는 형태로 많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제 그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투 잡는다 그러죠. 헤어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네. 많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자기 자산의 10% 정도만 갖고 익혀나가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지금 현재 자산을 다 갖다 해놓고 네. 이제 영끌 뭐 이런 짓들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거 네.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나무로 시작을 해서 카카오로 가서 이제 암호화폐 얘기까지 하면서 코인에 대한 네. 조언까지 차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했었는데 다 채웠네요.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을지로센터의 이용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